각서를 썼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김승유 회장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네, 이 론스타 사건, 이 나라 밖으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갔는데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된 게 없군요. 그렇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을 기소했지만 2010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 판결 논리가 기억납니다. 내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정책적 판단이라 처벌은 할 수 없다. 그런 논리였죠. 그랬습니다. 사실상 론스타의 먹튀 사건에 면죄부를 주고 사건이 끝난 셈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부메랑이 돼서 아직도 한국 정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이게 이미 10년이 지난 판결인데 왜 그런 거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 원을 물어내라고 국제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 소송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방해해서 조금밖에 못 벌었다. 그런 소송이었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론스타와 모피아의 망령. 지금부터 이 소송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나간 직후인 2012년 8월.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낸 편지 한 통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 정부의 조치로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벨기에 투자사를 대표해 편지를 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최소 2005년부터 지금까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처분 역량을 저해하고 부당하고 임의적으로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론스타는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론스타가 말한 중재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 즉 ISDS입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기업들이 뭔가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정당성은 당연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그 투자자가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국내 법원이 아니라 뉴욕에 있는 3명으로 구성된 국제중재, 국제소송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이것을 ISD라고 합니다. 론스타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첫째, 외환은행을 빨리 팔고 나가고 싶었는데 한국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매각을 계속 방해해서 손해를 봤다. 둘째, 극동건설과 외환은행 시세 차익에 한국 정부가 8,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건 한국 벨기에 조세협정 위반이다. 당시 한국에 들어온 론스타 사호펀드는 조세 회피처인 벨기에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세금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총 46억 달러, 5조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전부 패소한다면 국민 한 사람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론스타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야 유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처음부터 불법을 묵인했거나 론스타의 불법에 모두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면 당시에 면죄부를 줬던 금융고위 관료들, 모피아들의 책임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들 얽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금융위 공무원들, 너희 사수들 싹 목을 쳐. 이렇게 과연 할 수 있겠냐. 그건 군대로 말하면 자기가 옛날 장군을 모셨던 사병이 자기가 사병이 장군이 돼가지고 옛날 장군 다 옷 벗기고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소송이 한창 제기되던 2016년, 론스타는 국제상공회의소에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 상대는 하나은행이었습니다. 론스타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매각 협상을 할 때 하나은행이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다. 이 말에 속아서 3조 원을 깎아줬으니 배상하라. 작년 5월 중재재판소는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나은행이 속인 게 아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 정부가 가격을 깎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론스타가 패소한 사건.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론스타가 이 결정문을 이번에는 한국 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재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격을 깎으라고 개입해 제값을 못 받았으니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논리를 편 겁니다. 혹시 하나은행이 정부의 책임을 떠넘긴 것일까? 하지만 김승효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거기에 저희 녹취한 것까지 자기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녹취한 거에 있는데 뭐. 근데 아무튼 나중에 이게 끝나면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5조 원이 걸린 국가와 사모펀드 간의 초유의 소송.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으로 정부가 지출한 돈만 4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을 하지 말아달라고 금융위원회가 나서서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했습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론스타 관련 인물 5명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습니다. 론스타로 큰 돈을 번 진짜 투자자들은 누구였을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투자한 23명 가운데 15명은 달러가 아닌 원화로 입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모두 10억 단위로 딱 떨어지는 입금. 만약 달러를 환전했다면 가능하지 않은 액수입니다. 혹시 이들 중 한국인 투자자도 있었을까?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론스타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군요. 그리고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17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옵티머스, 라임 사건처럼 정체불명의 사모펀드 그리고 금융 마피아의 농간은 이름만 바꿔가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하나은행과 금융 마피아의 이야기를 다음 주 계속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